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EBS 올림포스 교재 유닛 9 짧은 어구 빈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4에서 75페이지고요. Practice 1, 2 두 개 지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Practice 1 지문 플로우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1 지문은 첫 번째 줄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네, 첫 번째 줄 내용은 유사성은 빈칸이다. 유사성은 빈칸이다에 들어갈 이 짧은 어구가 무엇일지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봐야 거꾸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많은 사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례를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가 작은 남자와 키가 큰 남자가 있어요. 키가 큰 남자와 키가 작은 남자. 네,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differences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대상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대상, 네, 여자라고 하는 제3의 대상과 비교가 될 경우에 이 달라 보였던 두 개 대상은 similarity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달라 보였던 A와 B라고 하는 두 대상,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차별성을 갖고 있었던 A, B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이 제3의 대상, 또 다른 대상과 대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이 달라 보이는 이 두 대상이 또 다른 대상, 즉 침팬지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과 대조를 이룰 경우에, 비교를 할 경우에 이 달라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유사성을 갖게 돼요. 뭐 사람이라는 유사성을 갖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갖는 두 대상이 있었어요. 서로 달라 보이는 차별성을 갖는 이 두 대상이 침팬지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 간의 차이에 항상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되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선택지 5개 중에 뭐가 될까요? 예, 유사성은 the shadow of difference. 예, 차이점의 그늘이다. 그림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답이 정답이 될 텐데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지문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또 다른 대상과의 대조로 인해 유사성을 갖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 간의 차이에는 항상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the shadow of differences가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것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픽에는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유사성과 차별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practice 1 지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ilarity is 빈칸. 유사성은 빈칸입니다. 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이 다음에 제시될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상은 are similar, 유사성을 갖습니다. 네, 서로 다른데 어떻게 유사성을 갖게 될까요? 뒤에 보세요. By virtue of their differences from another, 또 다른 대상과의 차이로 인해서. 네, 또 다른 대상과의 차이로 인해서 달라 보이는 이 두 대상이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것만 해석했을 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뒤에 제시되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방금 제가 해석한 내용이 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Two things are different. 두 개의 대상은 차이점을 갖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virtue of one's similarity to a third. 또 다른 제3의 대상과의 유사성에 의해서 유사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두 개의 대상이 또 차이점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해석했던 이 부분에서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by virtue of를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it is with individuals. 여러분, so it is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도 등장을 하죠. So it is.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이것은 각각의 개개인에게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 키가 큰 남자와 분명히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두 남자는 유사성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여성과 대조가 되는 경우에는 키가 작거나 키가 큰 이 두 남자가 유사성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남자라는 유사성이 생기는 거겠죠. 여자와의 대조를 통해서.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그 밑줄 친 A의 형태를 contrasted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if 다음에 원래 나와야 될 주어가 they고 이것에 맞는 비동사 are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사 만드는 과정 기억나시죠? 접속사를 원래 생략하지만 여기서 if는 남겨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어가 두 남자인데요, two men. 주어가 같을 경우에 주어 생략 가능하죠. 자, 그리고 비동사는요, are이라는 비동사는 be라고 원형으로 바꿔주신다면 ing를 붙이잖아요.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형태는 contras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만 남습니다. be contrasted with 뭐뭐와 대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형태 pp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So it is with species. species, 종을 가리키죠. 네, 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르죠. 하지만 뭐와의 비교를 통해서? 침팬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달라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유사성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사성이 있나요? 남자와 여자는 털이 없는 피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upright stance. stance는 자세를 가리키는데요. 똑바로 선 자세, 다시 말하면 직립을 한다는 유사성이 있고요. prominent nose, 코가 돌출되어 있고 이런 식의 유사성을 우리가 또 금방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뭐와의 대조를 통해서, 침팬지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서. 제가 아까 플로우 차트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강조 구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즈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이렇게 넣으시면 강조 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둘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사성입니다. 의역을 하면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침팬지와의 대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침팬지가 인간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어떤 것과의 대조를 통해서 인간과 침팬지가 유사성을 갖게 될까요? When it is contrasted with a dog. 개와의 대조를 통해서, 개와 대조가 된다면 인간과 침팬지는 유사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개와 달리 인간과 침팬지는 얼굴 모양이 비슷하고요. 손이 있고, 그리고 32개의 치아가 있고,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contrast라고 하는 형태가 contrasted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사이에 생략된 것은 it is입니다. 네, 주어가 같을 경우에 침팬지라고 하는 주어가 동일 대상이므로 it을 생략 가능하고요. is는 원형 be로 바꿔주신 다음에 ing를 붙여주면 되는데 being은 생략이 되죠. 남아있는 것은 contras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개는요, 인간과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점에 있어서 그렇죠? 인간과 개 둘 다, 여기서 이 both라고 하는 건 인간과 개를 가리키죠. 인간과 개 둘 다 물고기와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간과 개가 또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치사 like 그리고 unlike 이 두 전치사의 뜻을 정리하시고요. to the extent that은 뭐뭐한 정도까지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프랙티스 1 지문은 유사성과 차이점과 관련된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두색에는 similar, 이 유사성과 관련된 단어의 표시를 좀 해봤고요. 노란색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에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표시를 해 보시고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각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practice 2 두 번째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가 나와 있어요. 바로 좋은 친구의 조건이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조건이 뭔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지문을 읽으면 좀 더 재밌게 지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좋은 친구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좋은 친구라면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고 위기 상황에서는 lifesaver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쁜 친구란 자신의 성취, accomplishment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죠. 되돌려 주려고 하기보다는 되돌려주다 give back이거든요. 받은 것을 give back 하려고 하기보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의 확인이나 관심만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빡빡한 운동 스케줄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수업으로 인해 자칫 이러한 나쁜 친구의 범주에 쉽게 속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추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바로 여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The key is being mindful of your friends' needs. 친구들의 요구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의 요구가 아니라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빈칸이거든요.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이 노력을 통해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좋은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가 또 중간중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hangout, 친구의 연극이나 하키 게임 같은 것을 보러 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일 텐데요. 이것을 통해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e in tune with 라고 하면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이런 노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drift apart, 사이가 멀어지지 못하도록 확실히 보증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친구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글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프랙티스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good friend,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Good friends listen to your problems. 좋은 친구는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 좋은 친구는 good listener,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They are there for you. 그 좋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요, good friends are lifesavers. 좋은 친구들은 삶의 구원자가 되기도 해요. 위기 상황에서. 자, 위기 상황이라는 표현, in a pinch라고 하는 표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지고 있어요. 좋은 친구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not every friend is a good one. not every 부분 부정인데요. 모든 친구가 a good one, a good friend,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one은 부정대명사죠. friend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받는 부정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ink of someone. 자,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입니다. 네, 명령문은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might be a bad friend. 좋지 않은, 그러니까 나쁜 친구일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두 개 문장은요, 바로 bad friend의 사례에 속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시했어요. 여기 나오는 she, 여기 나오는 he는요, 바로 bad friend의 사례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Did she always talk about her own accomplishments and never ask questions about you? 자, 나쁜 친구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자신의 성취, 자기가 이룬 어떤 업적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Never ask questions about you.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 얘기만 하는 사람, bad friend의 범죄에 속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Does it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나요? He's only seeking validation. 어떤 확증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리고 attention, 관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From you, 여러분으로부터. With no intention of giving back. 자기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려는 그런 노력이나 의도 없이 여러분들로부터 관심만 받고 싶어하고 어떤 자신의 말에 대한 확인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진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bad friend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Everyone's capable of slipping into the bad friend territory. 모든 사람들은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자, 여기 전치사니까 여기 동명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뭐 하게 될 수 있냐면 slipping into 어디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어요. 나쁜 친구의 영역에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친구의 영역에 쉽게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픈 뒷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하이픈 뒷부분에 all it takes, 필요한 모든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take는요, need, 써드릴게요. need, require 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을 살려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take가 뜻이 워낙 많죠. 네, 그 중에 뭐뭐를 필요로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라고 주어를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요런 구조에 나오는, 요런 구조에서 등장하는 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are이 아니라 is를 쓰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is은 가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진짜 주어는요, 의미상의 주어와 같이 나온 to 이하 전체가 다 진주어예요. 그래서 이 it에 대한 부분은 이 의미상의 주어와 진주어가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다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가 천년의 친구에서 천년의 친구야, 둘도 없는 친구에서 나에게만,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는 자아도취자로 변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빡빡한 운동 스케줄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좀 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천년의 친구에서 너무 나에게만 몰두한 그런 자아도취자로 바뀌는데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빡빡한 운동 스케줄, 스트레스 받는 수업,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상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가 쉽게 그런 나쁜 친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 동사 수일치 부분 있죠? 여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진주어 나온 부분 체크하시고 A에서 B로 오라고 할 때는 from A to B로 여러분 나타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The key is being mindful of your friends' needs, not just your own.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친구의 필요, 욕구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나 욕구가 아니라 친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they는 바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혹시 무언가에 대해서 vent, 뭔가 터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리고요 hang out, 좀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진 않는지, 네, 마지막으로 could you support their efforts, 친구들의 노력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by going to watch their play, 친구가 참가한 그런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하키 게임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보러 간다는 식으로 그 친구들의 노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친구들이 뭔가에 대해서 막 감정의 분통을 좀 터뜨리고 싶어 한다든지 같이 나가 놀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이제 맞춰주는 이런 노력,
이런 노력은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겠죠. 그래서 being in tune with your friends. 이렇게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것은 ensures 확실히 해줄 수 있습니다.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뭘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You don't drift apart.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장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친구로서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에서 이 that은요, insure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사 대시되겠고요. 그 대절 안에 동사로 나온 drift apart는 사이가 멀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